2026년 5월 13일 중동 지도에 다시 혼돈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적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동맹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은밀한 작전으로 예고되지 않은 공격과 이란, 카르텔, 테러 단체와 연관된 그룹을 직접 겨냥한 군사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레드라인을 제시하자 이전에는 워싱턴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기다리던 동맹국들이 이제 미국의 적들의 행동 영역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밀손 알비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걸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3월 말에 이란을 상대로 비공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왕국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군사적 우산에 의존하는 강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지역전쟁 한가운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워싱턴의 명령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서방과 이란 당국자들이 로이터 통신에 밝힌 바에 따르면 테헤란 정권이 사우디 영토를 공격한 후 사우디 공군이 이란 영토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민간 인프라와 석유 시설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점은 이 공격들이 공식 선전으로 내세워지지 않았고 군사 퍼레이드로도 이어지지 않았으며 쇼처럼 발표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면전 없이도 공격을 조용히 감내하던 단계는 끝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전략적 동맹국들이 이란 정권이 실제로 대가를 느낄 때만 물러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중동의 모든 곳에 미군을 배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왔으며 이는 가디언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에미리트가 분쟁 중에 이란을 상대로 비밀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4월 7일 휴전 직전 이란의 라반 섬을 대상으로 한 행동을 포함해 이 공격은 이란이 에미리트 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란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방어에만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역 전쟁의 논리 안에서 직접적인 대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테헤란을 경계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트럼프, 이스라엘 그리고 펜타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란 정권은 걸프만을 바라보며 이전에는 외교 뒤에 숨으려 했던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어떤 국가는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지만 모두가 같은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란이 드론, 미사일, 해상 사보타주 그리고 민병대를 이용해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한다면 그 동맹국들 역시 공개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란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이 위기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최소 4명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원이 쿠웨이트 해안에서 가장 큰 섬인 부비안 섬에서 테러 공격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이 단지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에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은 작은 전선을 열고 요원 침투, 섬 시험, 항로 압박 등으로 걸프만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동맹국들도 전선에 맞서고 요원을 투입하며 섬과 항로를 시험하고 걸프만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맹국들은 더 경계하고 더 무장했으며 이란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수를 두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트럼프가 다른 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워싱턴이 혼자 고통받는 것을 기다리는 동맹이 아니라 이제는 압박의 일부를 떠맡기 시작하는 동맹 네트워크가 등장한 것입니다. 영국은 항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수단을 파견하고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란 정권이 위기를 통제하는 척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줍니다. 영국은 자유령 기뢰 탐색 제거 시스템, 타이푼 전투기, 그리고 전함 HMS 드래곤을 항해 보호를 위한 다국적 임무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는 40개국 이상의 대표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런던은 또한 기뢰 탐지 드론과 드론 대응 시스템에 1억 1,500만 파운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무게를 바꿉니다. 영국의 대응과 프랑스의 협력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참여는 동맹국들이 항해의 자유가 바다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정권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은 동맹국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전쟁을 지켜보는 관객으로만 등장하지 않고 이란이 걸프만을 위협으로 통제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막으려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압박할 때 동맹국들은 공개적으로 불평하지만 마쿠에서는 많은 정부들이 범죄 조직은 오직 비용, 봉쇄, 정보, 그리고 힘만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비밀 작전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도 뉴스에 등장했는데 이는 이틀 동안 2번이나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출격한 이유가 미국 군용기가 사전 허가 없이 오스트리아 영공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군사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걸프 지역에 위기가 닥치며 카르텔에 대한 압박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이 있을 때 정찰기, 정보기, 지원기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개발, 정보, 지원 부문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동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교적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며 동맹 정부가 자신의 대외 이미지를 지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방의 안보기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이런 조용한 행동이 종종 대중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위기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위기는 대중이 알기도 전에 발생합니다. 2007년 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를 파괴했으며 공식적으로 이 작전을 인정한 것은 10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이 2018년에 그 장소를 폭격했다고 인정했으며 이것이 이란에 대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년 후에도 국제원자력기구는 베이르 알조르 현장에서 우라늄 흔적을 발견했으며 그 구조물이 신고되지 않은 원자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때 항상 공개회의나 국제결의, 기자회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때때로 세계는 나중에야 알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는 비밀 행동이 훨씬 더 큰 문제를 막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정권이 전략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국경 밖에 핵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여러 해양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이익이 위협받을 때 항로를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걸프 국가들은 이제 드론과 미사일이 공항, 정유소, 항구, 도시를 공격할 때 단순히 외교적 성명에만 의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후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밀손 알비스. 아멘.